자, 강한을 다 했죠? 네. 어휴, 이 강한의 시라는 게, 여러분들 이 시를 요새 지금 여기 계속 무슨 시죠? 이게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다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이 앞에도 계속 그렇고, 그죠? 어디서부터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다가 나왔냐면 이 순고도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였고, 그죠? 순고, 증민도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예요. 증민도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고, 그 다음에 한혁인가? 한혁, 이것도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예요. 이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가 지금 3개. 그 다음에 이 강한도 윤길보가 선왕을 찬미한 시예요. 4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소목공이 선왕을 찬미한 시예요. 선왕을 찬미한 시가 지금 이 대화 마지막 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왕 윗대가 누구예요? 여선유. 여왕, 선왕, 유왕이에요. 근데 이 선왕 때 많은 것들이 지금 회복되는, 근데 지금 회복되는 것 중에서 제일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시 강한, 지금 이 강한이라는 시에서는 지금 이적들을 평정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그 일로 지금 잡은 거죠. 그래서 소강공이 이적들을 지금 평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왕께서 적극적으로 그 명령을 내리시고 평정을 하고 나니까 하사품을 주시고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해요? 평천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평천하가 어떤 의미냐? 여기 지금 정전법도 나오고 여기 왕국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왕국이라는 게 뭐냐면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나라예요. 천하의 왕도 정치를 실행을 해서 모든 제후국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왕도의 법을 따라서 해요. 왕도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회의예요, 회의. 이적들이에요. 그래서 이적들은 정벌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천하를 평화롭게 지금 평천하를 지금 이루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이 공자가 이제 이 시경을 편집하셨을 때 이 선왕 때의 시를 많이 지금 넣으신 거잖아요. 윤길보 이런 사람들이 쓰신 시를 많이 넣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왕도 정치. 왕도 정치는 천자의 나라가 있고 여러 제후들이 왕도의 법을 따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것들은 정벌을 하고 이것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봉건제도가 명명백백히 살아있다. 이 주나라 시대 때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춘추 시대와 주나라 시대의 서주 시대와 동주 시대, 춘추 시대의 차이점은 뭐냐? 봉건제도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건제도를 실행하려고 그 가짜로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패라는 거예요. 오패. 대표적인 처음에 제후가 누구예요? 제나라 황공. 관중의 도움을 받아서 패자가 된 다음에 어때요? 자기가 천자인양, 천자행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자기 입속으로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 평천하를 하는데. 그 후대에 누가 나왔어요? 공자가 나와서 이 시경이라는 걸 편집하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나라 황공을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때 천자행세를 제후가 하셨어. 그래서 논어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공자가 하신 말씀. 만약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여기 나오는 이 모습들, 왕도 정치를 제대로 실행하고 봉건제도를 제대로 실행하는 그런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왕국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 관중도 그렇고 제왕공도 그렇고 그 밑에 오패들이 점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공자는 그게 안타까웠던 거야. 그래서 공자가 그 오패 후대 사람이잖아요. 춘추시대 맨 마지막 사람이잖아요. 이 시경, 서경, 춘추 이런 거를 편집하면서 항상 공자의 머릿속에 모범이 됐던 전형은 뭐냐? 봉건제도, 왕도정치예요. 그걸 자세하게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해 준 책이 논어보다는 맹자라는 책에서 맹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공자의 유세나 맹자의 유세는 그 당시 실정에 맞지 않는 거를 옛날 흘러간 왕들이 정치하던 거를 시대가 변했는데 그 시대에 변한 걸 가지고 저 유세를 군왕들이 그거를 따라주는데 아 시대가 그냥 엄청나게 변했는데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니 하나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 공자나 맹자 이 공자 이런 분들의 생각은 시대가 변해도 세상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봉건제도 왕도 정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소리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경이라는 책이니 오경이라는 책이 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봉건이라는 게 그 땅을 지우를 봉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세습이 되잖아. 네. 그 공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했다고 그러면 맞는데 그거를 자손들이 세습을 해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병법이고 군현제가 나오는 거야. 시대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공자나 맹자는 세상을 바꿔보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거라고. 엄청나게 잘못된 거야. 그 누가 하나 그 사람들의 그 유세에 귀 기울인 사람이 하나나 있어요? 그 당시는 없었죠. 없었지만 없지 현실에 맞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 속에 이 오경이라는 육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5경, 6경이 결국은 그 이후에 한나라 이후에 항상 교육의 바탕이 됐다. 그 봉건제는 왕도 정치고 봉건제는 잘못된 거야. 아유, 그 당시에는 맞는 거지. 그 나중에 저 뭐야 저 전국 시대가 되면서 진나라에서 그 9년제를 했다 그래요. 9년제는 인재가 적당한 사람을 문수를 뽑고 현령을 뽑아가지고 당대에 끝나야지. 어떻게 봉건제를 해가지고 봉투를 줘가지고 세습이라는 한 제도의 폐단을 얘기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전체적인 거.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습하는 게 교육이라는 게 생긴 거야. 세습하는 게 봉건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봉건제가 거의 다 세습이에요. 부족장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세습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발달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은 이제 보완을 해도 되죠. 아니, 자기 조상이 그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냥 대대로 그냥 그저 뭐야 혜택을 입게 되는 게 그게 얼마나 불공정하냐 이거지. 응? 아 그리고 그저 뭐야 싸워서 진 사람들은 다 포로로 해가지고 그저 다 그냥 놀아줬잖아요 노예로. 그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야. 하여튼 싸움에서 지면은 포로로 된 사람은 그게 다 노예야. 아니, 그 그거는 노예 자손은 다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 불공평했던 거야. 그거는 봉건제의 왕도 정치의 그 어떤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무슨 시대나 그때나 그저 사망때나 그때 그저 인구가 적을 때 가능했던 거지. 이게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치도 않은 거를 가능하다고 그걸 유세한 거야. 그럼 이 책으로 볼 적에는 아주 그럴듯해. 근데 현실에 맞지 않아. 그건 맞지 않으니까 거의 그거는 임금이 하나도 없어요. 자, 상무죠? 응? 아니 한역인가? 아니 없어요. 한역 했지. 응? 338페이지 상무죠. 네, 상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죠? 네. 혁형명명이 왕명경사 남중세조인 태사황보하사 정화육사하야 이수와융하야 기경기계하야 해찬항국하시다 부야라 왕위윤시하사 명정백휴보하야 좌우진행하야 계하사려하야 솔피회포하야 성차서토하시니 불류불처하야 삼사취소로다 부야라 혁혁어법하니 유엄천자셨다 왕서보작하사 비소비유하시니 서방역소로다 진경서방하니 열외여정하야 서방진경이로다 부야라 왕분골무하시니 여진연호로다 진궐호신하시니 함녀효호로다
호돈 회분하여 잉집 추로하니 절피 회포여 왕사지소로다 부야라. 왕녀탄탄하니 여비여한하며 여강여한하며 여산지포하며 여천지류하며 면면이익하며 불측불국하여 탁정서국이로다 부야라. 왕요윤세 가시니 서방기래로다 서방기동하니 전자지공이셨다 사방기평하니 서방래정이로다 서방불의언을 왕활환기라 하시다 부야라. 이 시 제목이 다른 시들은 전부 처음에 있는 글자를 따서 했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상무예요. 상무 제 이름이 6장이고 장 8구라. 모서를 보겠습니다. 상무는 소목공이 이 선왕년 소목공이 아까 회의를 정벌하고 해가지고 큰 공을 세워서 땅을 받고 이런 분이죠. 그분이 선왕을 참미한 시가 상무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 상무시의 주어는 누구예요? 선왕이에요. 선왕. 유상덕하여 선왕께서 상덕이 있으셔서 일입무사하니 무사를 세우셨다. 무사를 세웠다는 게 정벌하는 일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앞에 우리가 강한이라는 시에서는 소강공에게 시켜서 회의를 정벌하게 했고 이 선왕이 직접 정벌하게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정벌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정벌한 것에 대해서 이 소강공이 훌륭하십니다. 천자요. 라고 찬미한 시다. 이건. 유상덕하여 상덕이 있으셔가지고 선왕이 정벌하는 일을 세우셨으니 인이위 개헌하노라. 이로 인해서 경계를 삼으셨다. 칭송을 하셨다는 거죠.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1장 339쪽 주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선왕 자장하야 선왕께서 스스로 장수가 되셔서 군대를 거느리고 장수가 되셔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벌 회북지이라 회수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정벌할 때 그러니까 아까 소강공한테는 회수 남쪽에 있는 이적들을 정벌시킨 거고 선왕은 회수 북쪽에 있는 이적들을 정벌하는데 어떻게 했냐? 명 경사지위 남중 위태사하고 겸 태사의 자황부자하야 명 그 다음에 경사부터 황부자까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명해서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명했냐? 경사인데 경사는 뭐예요? 천자가 사는 곳에 오늘로 얘기하면 대통령실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천자가 사는 곳에서 천자 일을 돌보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경사예요. 경사 중에서 남중이라는 사람을 태조로 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겸했어. 뭘 겸해? 태사를 겸했어. 태사는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또는 검찰총장 되는데 자가 황보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실의 경사, 대통령실의 조상이 남중이라는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이면서 자가 황보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정치, 기 종행지 육군하야, 수기 용사하야, 이제 회의질 않아야, 이해 차 남방지국 하니. 그 따르는 종행, 따르는 육군이라는 건 전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군을 잘 정돈해서, 그래서 수기 용사하야, 용자가 이제 군사 용자죠. 군사의 여러 일들을 잘 갈고 닦아서 병기 같은 것들을 잘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수가의 이적들의 난을 제압해. 그렇게 해서 해차 남방지국, 이 남쪽에 있는 나라의 은혜를 베풀도록 명하셨다. 시인 작차의 미지라. 시인이 이거를 지어서 찬미하는 것이다. 필연 남중 태주자. 남중이라는 사람이 태조다 하는 얘기는 제일 윗조상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씨 중에서, 우리나라 윤씨 중에서 윤관윤씨가 있더라고요. 윤관윤씨. 네. 고려시대 때 유명한 장수. 우리 이제 윤재철 씨라고 이제 있는데 그분이 윤관 후손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이게 이제 나누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윤관. 파평윤 씨인데 파평윤 씨에서 윤관에서 나눠진대요. 그래서 그게 그 양반은 남원윤 씨예요. 남원윤 씨. 그러니까 전주이 씨도 사실은 경주이 씨에 속한데요. 근데 누구부터 전주이 씨로 이제 나눠지는 그 나누어지는 분기점에 있는 사람. 그게 태조예요. 태조. 여기 남중이라는 사람을 태조로 여기서 말을 한 것은 칭기세공하야 이 미대지라. 그 대대로 내려오는 공을 칭찬해서 찬미하고 훌륭히 여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윤관 장군이 우리의 조상이시다. 여기 남중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후손인 국방부 장관 황보가 이런 얘기예요. 황보에게 왕이 명하셔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혁형명명히, 그러니까 혁은 이게 빛나는 거예요. 명도 밝은 거죠. 밝은데 혁은 그냥 밝은 게 아니고 그냥 좀 환하게 밝은 거예요. 혁은 환하게 밝은, 요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왕을 설명하는 형용사예요. 왕이 명경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사에게 명했어. 근데 그 경사는 누구냐? 조상이 남중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중태조인데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이분이 태사야. 국방부 장관이야. 자가 황보야. 황보에게 명하셔서 정화육사. 육사하면 온 군사를 육사를 해요. 온 군사를 다 정돈해서 이수 아용하여 우리나라의 군비를 점검할 거 점검하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해서 기경기계하여 이미 공경하고 경계해서 해차남국 하시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위대하고 총명하신 우리 천자께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경사이고 조상이 남중이며 태사이며 자가 황보인 황보에게 명하셔서 전군을 정돈하여 하고 군비를 점검해서 공경하고 경계해서 이적들을 전부 정벌해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적들의 침입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얘기한 거라고 그랬죠? 소강공이 선왕을 찬미하니 선왕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자, 그러니까 요 앞에 장 강안에서는 그 회수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누구를 시킨 거예요? 소강공을 시켜서 정벌하게 했고, 여기는 천자가 자기 밑에 누구를 둔 거예요? 이 황보라는 참모를 두고 황보라는 그 작전 참모장을 두고서 이 지금 정벌을 시킨 거예요. 자, 2장 보겠습니다. 왕위 윤씨 하사. 왕께서 윤씨에게 이르사. 이 윤씨가 누구냐? 그 밑에 주 보세요. 윤씨는 길보야. 윤길보야. 앞에 시에서 선왕을 계속 찬미한 시를 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시를 지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벼슬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을 받는 그런 벼슬을 하던 사람이야. 왕께서 이 윤씨에게 명하사 명 정백 휴보하여 정백 휴보에게 명해서 정백 휴보는 누구냐? 그 주 보세요. 윤씨는 길보다 계위 내사야. 궁궐 안에 신하라는 거예요. 궁궐 안 내사라는 건 궁궐 안에 신하야. 장 책명 경대부라. 왕의 책명을 관장하는 경대부다. 누가? 윤길보가. 그 다음에 정백휴보. 정백휴보는 주나라 대부.
그러니까 융길보는 뭐냐면 비서예요. 비서. 왕의 비서. 비서에게 명해서 정백 휴보에게 이런 명을 전해라. 뭘 전하냐? 좌우 진행하여 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좌우로 진행하여, 이때 행자는 열이라는 뜻이죠. 행렬을 벌려서 개하사려하여 우리의 군대를, 사려는 전부 군대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사는 사단, 여는 여단 얘기하는 거죠. 군대를 경계해서, 경계한다는 건 전부 출동 자세를 전부 점검한다는 거죠. 쉬는 자세가 아니고 솔피 회포하여, 저 회포를 따라서 성차 서토하시니, 저 서토를, 서주 땅을 살피도록 하셨으니, 불유불처하여 머무르지 않고, 첫자가 편안할 첫자예요. 편안하게 하지 아니하여 삼사 취소로다. 삼사가 그 실마리를 찾아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융길보는 비서예요. 비서. 정백 휴보로 하여금 좌우 진행하고 군대를 잘 조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군대를 회포 지역에 가서 서토를 점검하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왕께서 바로 위에서는 태사황보에게 육사를 점검해서 진격하게 했고, 또 융길보를 통해서 정백 휴보에게 명해서 서토를, 회포 지역을 순회해서 서토를 정벌하도록.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시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소강공에게 독자적으로 정벌을 하게 하고, 회수 남쪽 정벌하게 하고, 네? 두 번째는 태사황보와 같이 선왕이 진격을 하시고, 세 번째는 윤씨에게 명해서 정백 휴보에게 서토를 정벌하도록 명하셨어요.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340쪽 장하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한 거다. 왕소 윤씨하야, 왕이 윤씨에게 명해서 책명 정백 휴보 위 삼아하야, 정백 휴보를 책명해서 삼하로 삼아서 사지좌우 진기열행하야, 좌우로 행렬을 벌려서 순 회포 회수 강가를 따라서 성 서주지토 서주의 땅을 살펴보라고 하니, 개 벌 회북 서주지 이하라. 이거는 회수 북쪽에 있는 서주 지역에 있는 오랑캐들을 정벌하도록 시키신 거다. 그러니까 상장, 요 앞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장은 김영 황보하고, 황보에게 명했죠.
그죠? 태사황보에게 명한 거죠. 그리고 차장은 우명 정백휴보, 정백휴보에게 또 명해서 명한 것은 개 왕 친명 태사하야. 왕께서 친히 태사에게 명해서 이 삼공치기 군사하고 삼공으로 그 군사를 다스리게 하고 이 사내사 명사마야. 내사가 바로 윤길보죠. 윤길보로 하여금 사마를 명해서, 사마가 누구예요? 정백휴보죠. 그래서 육경을 부관으로 삼게 했다. 그러니까 군대 지휘를 지금 세 갈래로 하신 거네요. 요 시에서만 두 갈래. 예, 이거 오늘 다 끝나진 못하겠네. 요까지 하죠.